안녕하세요. 땅집 쏙쏙 땅PD입니다. 국민평수하면 다들 33평을 떠올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턴 25평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전국 기준 아파트 구매자의 외지인 비율입니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아파트를 산 비율인데요. 2013년에는 외지인 매수 비율이 37%였는데 2020년에는 48%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2명 중 1명은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서울 수도권은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은 59.4%, 경기는 52.7%, 인천은 49.3%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집을 미리 사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의 외지인 매수 비율 60%는 일반적인 범위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전 국민이 서울 수도권을 외치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실수요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투자로 들어오는 외지인 매수가 집값을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도 볼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거품이 빠지던 23년도 9월에는 서울의 외지인 매매 비율이 24%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오를 것 같으면 전국에서 몰려 가격이 더 오르고 빠질 것 같을 때는 우르르 빠지는 상황이죠. 외지인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분양권 투자입니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투자가 성행하였죠. 어디를 가나 분양권은 무피, 마피로 잡을 수 있었고 계약금 5%, 10% 수준으로도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부동산에도 소액 투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는 예전에는 선수들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젊은 층들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모은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 살 수 있는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초기 재개발, 분양권, 지방 갭 투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 등등이 이런 트렌드입니다. 젊은 층은 모은 돈은 적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데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부동산도 주식처럼 소액으로 쉽고 빠르게 하길 원했던 영향이죠. 그렇다면 과연 소액 투자는 장점만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분양권에 잘못 투자한 사람들은 입주는 다가오는데 전세가는 떨어지고 잔금을 맞출 수 없으니 마피에 물건 쏟아내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공시가 1억여 아파트 투자는 다 망하고 이야기 쏙 들어간 지 이미 1년도 넘었고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라고 시작하면 10충 팔고 거덜나기 마련인데 말이죠. 게다가 이제는 평형 선호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방 4개에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30평대가 국민평수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건 4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죠. 그러나 요즘 4인 가구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출생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4인 가구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세대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은 낳아서 새로 4인 가구를 형성해야 국민평수 30평대의 선호도가 유지될 텐데 지금 아이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안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와중 30평대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30평은 되어야 쾌적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요즘 아파트 서비스 면적의 구조 잘 나오면 20평대 충분합니다. 10평대는 작고 30평대는 크고 그 중간인 25평대에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1, 2인 가구가 쾌적하게 살 수 있고 아이도 많아야 1명인 3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죠. 게다가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접근 가능한 평수가 20평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은 물건을 사야 할 때 바로 살 수 있고 팔아야 할 때 바로 팔 수 있는데요. 괜히 싸다고 초소형 평수, 거거익선이라며 대형 평수 덜컥 매수하면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큰돈 주고 대형 평수 매매할 거면 차라리 더 좋은 동네로 가는 걸 선택하기에 대형 평형은 수요가 적어서 거래가 힘듭니다. 용인에 80평 매수할 바에는 성남으로 가고 성남에 70평, 마포, 용산, 성동을 가시겠죠. 대형 평수 시장은 더 이상 상급지가 없는 강남만 인기가 쏠리고 그 외 지역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생각합니다. 재건축 생각이 대지 지분이 큰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도 재건축 될 때나 맞는 말입니다. 외곽 지역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낮고 대지 지분도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아파트는 초소형, 초대형 평수뿐만이 아니라 세대수 측면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는 절대 피해야 하죠. 관리비 폭탄에 대단지랑 떨어졌다면 주변에는 편의점뿐, 교통도 글쎄요. 잠깐 반등하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식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상승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하락 요인들만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하락 요인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말이면 내려올 줄 알았던 금리 아직도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 풀었던 대출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매 물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가 급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잠깐 말씀드린 하락 요인이 이렇게 뚜렷한데 상승 요인으로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오늘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평형수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투자 수요가 모두 빠져버린 전국의 부동산은 다시 한번 가격이 재조정되는 중이며 우리나라 가구의 구성도 4인에서 1, 2인, 많아야 3인으로 재편되면서 선호 아파트 평수도 바뀌는 중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동산은 아무래도 거래 금액도 크고 한 번 사면 적어도 5년, 10년은 거주하니 트렌드가 바뀌어도 천천히 바뀐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또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정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